네, 매주 금요일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익의 정석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입니다. 오늘 또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요.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실 수 있도록 오늘도 우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점검 함께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다가오는 7월 시장에 대한 힌트들 또한 방송 통해서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장 마감 30분을 앞둔 구간에서 지수 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만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수 우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현재 2792.8선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고요. 840선 위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속에서 또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업종에는 해운주와 네이버 웹툰 관련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고요. 여기에 또 파나마 운하 등의 기후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해상 운임이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고 해운주들 오늘도 역시나 고공행진 해주고 있습니다. 대한해운을 필두로 오늘 전반적인 해운주들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에 어제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면서 성공적인 데뷔를 거뒀는데요. 주가가 장중에 10%대 급등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영향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오늘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 역시나 좋은 흐름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오칠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빨간불 확실하게 켜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예측하신 테마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전기차와 전력난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전기차 같은 경우 계속해서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하이브리드 카의 수요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전기차 같은 경우 이 한파 얼어붙은 이 시장이 과연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또 현대 기아차에서 전기차를 하반기에 출시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들을 좀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폭스바겐에서 리비안을 7조 원에 하나로 7조 원 가까운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소식과 함께 전기차 관련주에 다시 한번 훈풍이 불어올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또 전력난 관련주 함께 보실 텐데요. 0일 만에 오늘 또 석유 시추 관련해서 해당 종목이 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에너지 관련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전력난 관련주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또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전력난 수요에 대한 문제들이 심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의 두 번째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2부에서 또 종목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 함께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1분 뒤에 뵐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요. 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가오는 7월 시장 또 어떤 식으로 대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우철 전문가님 통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들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고 인사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익의 정석의 오치열입니다. 또 전일비 증시가 어마어마합니다. CPI
PC 지수가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 지수가 발표가 되기 전에 하루 앞둔 상태에서 오늘 발표가 되죠. 오늘 새벽에 발표가 될 예정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망세가 좀 짙을 것이다. 이거 약간 힘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스닥 S&P가 계속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큰 상승은 아니지만 나스닥이 한 0.3% 상승하고 S&P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 네.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 그 관망세가 나와도 미 증시는 탄탄하구나. 우리 국내 증시는 힘이 없지만 미 증시는 아직 괜찮은 편이다. 국내 증시도 사실상 오늘 출발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니다. 아직 떠날 때가 안 된다. 이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더 좋은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조금 커플링이 나와줬으면 좋겠으나 그런 것들이 힘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또 어느 정도 약보합으로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장마 온다고 했잖아요. 네. 장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겨울에 겨울 테마주들, 여름에 여름 테마주들 굉장히 핫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잡아가셔도 긍정적인 계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이 굉장히 나이스한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중에 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셨고 또 내 포트 안에 있는 종목들이 고민되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오치열 전문가님의 도움 꼭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방송 중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생방송 공략주 2가지에 대한 종목명 저희가 또 알려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얻어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생성되어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후면으로 비추기만 하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노란 톡방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확한 오치열 전문가님의 생방송 공략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또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기도 하고 또 저희의 오늘 마지막 방송이거든요, 전문가님. 네. 이게 또 이런 말이 있죠. 회자 정리 거자 필반이라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지면 반드시 있다. 하지만 너무 헤어지더라도 네. 인연이라면 언젠가 네. 다시 만날 기회가 올 것이다. 네. 이런 뜻인데 네.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아쉬워하지 마세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언젠가 또 오치열이나 김라희 아나운서나 언젠가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곳에서도 또 볼 수 네. 있고. 그러면서 오늘 과연 오치열 이 양반이 마지막 방송인데 네. 어떤 종목을 준비를 했을까. 이렇게 네. 좀 아주 강력한 회심의 그 종목. 그렇죠. 그거를 기대를 하면은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그렇죠. 유종의 미를 거둬야죠. 그럼요, 전문가님. 그럼 저희 또 그동안에 그치만 또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한번 시청자분들께 조금 정리를 해드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었고 그동안에 수익 보여주신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2주 전에 공략해 주셨던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7.5% 상승 보여줬었고 원전으로도 보성 파워텍 공략해 주셔서 17.3% 또 상승률 보여주셨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귀엽죠. 아직 귀여운 네. 상태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전 이쪽은 굉장히 핫하게 터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왜 지금 지지부진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장마입니다. 장마.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전기 소모량이 소비량이 좀 감소하지 않을까. 약간 요런 그런 마음들이 좀 있기 때문에 추가 그 매수 심리가 약간 부진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성파워텍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봤을 때 올해 2024년도 그 역대급 폭염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들은 꼭 잡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위에 게임주라든지 괜찮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도 굉장히 네. 핫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방송을 떠나서 네. 제가 항상 앵커님께 종종 여쭤보는 게 있어요. 네. 앵커님은 요새 어떤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갖고 보시는지. 요즘에요. 최근 시장에서는 네네.
반도체 나올 줄 알았어요. 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를 제가 9만 원대에서 매도를 했었거든요, 전문가님. 그래서 너무 보면서 배가 너무 아팠고 그때 매수를 해도 시원찮을 파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들 하나만 포트에 담아뒀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최근 시장이었던 것 진짜 같습니다. 요새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과거로 돌아가면 너는 무슨 종목을 살래 이렇게 네. 하면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하지만 네. 한미 반도체 그러니까 7,000%가 올랐어요, 여러분. 네. 7,000%입니다. 그거 보면은 야, 진짜 한미 반도체 아주 매력적인 종목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 제가 몇 개월 전에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제는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한미 반도체 좀 하면 안 된다 하고 한 몇 개월 전, 한 1년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 오르는 거 보고 네. 오치열 이 양반은 뭐 방송 그만둬야겠다. 이거 말할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움직이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오늘 이 방송을 끝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지만 또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오늘 마지막 방송인 만큼 더욱더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생방송 공략주 2가지의 종목 골라 오셨다라고 하니까요. 선정해 오신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듯이 찍어주시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오치열 전문가님 가져오신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목들에 대한 타점까지, 대응 전략까지 얻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좀 전문가님께서 살짝 말씀을 해주고 가셨지만 이제 방송 공략주 그동안에 참 다양한 섹터들 그리고 다양한 업종들을 가진 그런 모멘텀을 가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공략을 해주셨었던 전문가님이시거든요. 최근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2가지 종목 보성파워텍과 두산에너빌리티 공략을 해주셔서 17.3%의 상승률 또 7.5%의 상승률 각각 단기간 안에 가져올 수 있었고요. 또 음식료주로 이제 한 번쯤은 보실 수 있었던 동원 F&B 같은 경우에도 6월 시장을 이끌었던 음식료주인데 전문가님께서는 5월 말에 먼저 공략을 해보자 저점에서 공략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20%가 넘는 그러한 상승률들 함께 이 방송 함께 하셨던 분들은 만나보실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또 올라가는 종목들을 따라가는 전문가님이 아니라 이렇게 저점에서 눌려있을 때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있는 타점들을 제시해 주시는 전문가님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또 전문가님이 오늘 준비해 오신 종목들 역시나 이렇게 강한 상승률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감 보여주셨으니까요.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이 더욱더 이제 기대가 되거든요, 전문가님. 제가 원래는 뭐 계속 요새 AI 오다 이러면서 네. AI 관련주 뭐 챗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라든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이게 많은 분들이 요새 뭐 하이브리드가 핫하다. 또 이제 최근에 또 화성에서도 이슈가 터지면서 많이 이거 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그 네.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전기차 시장 오히려 저점 구간에서 잡아가는 게 훨씬 좋다. 왜냐하면은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업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런 쪽의 시장에 투자를 해 나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새 이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뭐 들어가는 것보다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네. 지금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현대기아차, 뭐 미래자동차 대방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가형 뭐 한 2천만 원 후반대에서 3천만 원 초반대 이게 저가형이 됐습니다. 예전에 한 3천만 원대 하면은 몇 년 전이야? 한 예전에 그 네. 갓그랜저 나올 때 갓그랜저도 한 3천만 원 정도 해가지고 아주 프리미엄 세단으로 고급 세단으로 나왔었는데 요새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요새 한 2천만 원 후반대 3천만 원이면은 저가형입니다. 굉장히 저가. 캐스퍼가 한 2천만 원대로 굉장히 긍정적인 그 차량이 나온다. 근데 캐스퍼가 한번
그 충전해가지고 한 350km까지 네. 돌파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현대기아차 뭐 EV3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지금 저가형, 보급형 전기차들을 굉장히 공략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만 봐도 뭐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지금 전기차 시장으로 전환이 빨리 못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이유가 뭔가, 맹점이 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니즈가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너무 비싼 차량들이 많다라는 거에 기인했기 때문에 그럼 저가형을 공략을 하자 해서 많은 기업들이 저가형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샤오미라는 기업에서도 한 2천만 원대의 차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아디도 그렇고요. 그런 상태에서 또 이제 폭스바겐이 이제 전기차만 계속 그 저가형만 공략을 하다가 또 폭스바겐이 미국 전기차 리비안이 원래 픽업 트럭으로 시작을 했죠. 픽업 트럭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화물 트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 미국 전기차 리비안에다가 한화로 따지면 7조 원 가량을 투자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상태인데 이 7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폭스바겐이 시간외 가격에서 50% 애프터마켓이죠. 애프터마켓에서 50% 급등을 했다가 50% 급등을 했다가 어느 정도 좀 내려오고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그러면 저가형만 나오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 3사 뭐 BMW라든지 아우디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그 초고성능 그 전기차를 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뭐 폭스바겐이 나오고 있는데 전기차 나오고 있는데 요새 전기차들 디자인이 네. 예전에는 전기차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겠죠.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하면 투박하고 못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테슬라의 S 모델 S가 딱 나오면서 야 이거 뭐 완전 뭐 포르쉐 같은 차량들이 나올 수 있는구나. 물론 이 폭스바겐은 조금 그렇게 그 되게 세련된 느낌은 없지만 뭐 그래도 훌륭합니다. 훌륭한 디자인이고 굉장히 그 전기차의 전면부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전면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뭐 차량 팔러 온 건 아닙니다. 관계가 전혀 없고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이제는 디자인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한 상태이다. 그래서 앵커님, 네. 앵커님 혹시 지금 차를 가지고 계신가요? 있나요? 저는 면허는 있는데 아, 운전 장롱. 아, 네, 정말. 그러면 나중에 혹시 네. 그 드림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차를 몰게 된다라면 나는 네. 이런 차를 사고 싶다. 그런 게 있나요? 저는 볼보 튼튼한 차 사고 뭐 싶어요. XC90이라든지 뭐 네. 이런 그 뭐 사고가 나도 단 한 명도 사망자가 없었다. 네. 그 볼보. 좀 내구성이 볼보가- 좋은 그런 차량을 볼보가 구매하고 또 이제 싶습니다. 중장비 만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안전에서는 어마어마하죠. 혹시 제가 전기차라고 말을 하길 바라셨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이 네. 볼보 차량 나중에 XC90 이런 것들도 네. 굉장히 좋겠지만 이것도 뭐 일렉트로닉 XC90 해가지고 나중에 똑같이 전기차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볼보에서 지금 공식적인 전기차 발표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많은 기업들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볼보도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2040 넷제로, 뭐 2050 넷제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의 세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기차를 생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앵커님이 나중에 차량을 사게 네. 된다면은 전기차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전문가님 않을까. 운전하시잖아요. 제가요? 전기차 타고 다니시나요? 아직 안 탑니다. 아직 안 타는데 네. 조금 있다가 조금 네. 이제 기술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조금 더 보완이 된다라고 하면은 네. 그때 살 예정입니다. 물론 저도 네. 사실 원래 테슬라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편하지 않을까. 운전하면서 햄버거도 먹고 얼마나 좋습니까? 약간 이런 로망이 있는데 아직은 조금 지나면 왜냐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뭐 구축이 안 돼 있기 충전소도 때문에 그렇고 비쌉니다 또. 배터리 폭발 문제도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쵸. 뭐 그렇거든요. 전문가님. 급발진이라든지. 근데 이런.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기차 시장이 사실 뭐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이제 배터리까지도 계속해서 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눌리는 삼성 SDI도 오늘 시장에서 또 맞아요. 강하게 빠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전문가님이 전기차를 가져오신 이유가 또 분명히 있으실 텐데 뭐 저가 매수라는 것 이외에도 또 저희가 봐야 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당연히 네. 너무 많고 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네. 오늘 방송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앵커님이 아니 전기차가 뭐가 매력적인가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2주 후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얼마나 네. 올랐는지 보여드릴게요 라고 하고 싶거든요. 아, 근데 2주 후에는 방송이요.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2주 후에는 네.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저와 함께 하시면서 아, 나중에 이렇게 상승이 나왔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채 전문가님께서 수익의 정석 마지막 이제 방송 공략주로 전기차 관련주 공략해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대 기아차에서 계속해서 전기차, 신형 전기차들을 잇따라 출시하겠다라는 계획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또 기아에서 EV3라는 이런 전기차를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3주 만에 사전 계약수가 10,000대를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폭스바겐에서 또 리비안에 최근에 7조 원대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또 수입차 점유율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독일 브랜드 3사에서 최근에 적극적으로 준대형 전기 SUV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나 전기차 시장에 저희가 다시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되는 이유 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철 전문가님께서 준비해오신 또 2주 만에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한 30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 30분 안에 우측 하단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듯이 찍어주시고 들어오시면 또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제 전기차 이야기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 네. 이제 기아에서 EV3 사전 예약 시작을 했잖아요. 그쵸, 그쵸. 전문가님.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새는 그 아파트에 전기차 네. 충전 거기가 그 스테이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걱정들이 조금씩 덜어지고 있는데 1회 충전하면 500km를 간답니다. 1회 충전해서 500km. 사실상 뭐 미국이라고 따지면은 500km면은 좀 앞마당이거든요. 사실상 미국으로 따지면 아, 엎어지면 코다할거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 500km면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남죠. 찍고 남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운전하기에는 전혀 그 무리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 이 땅덩어리 좁은 나라에서도 그 거리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잘 팔려요. 사실상 앵커님이 뭐 이번에 뭐 인프라라든지 그런 걸 따지고 뭐 최근에 뭐 이슈들 뭐 리비안에 투자를 한다 뭐 어쩐다 이런 이슈들 말고도 또 괜찮은 게 있냐라고 하셨는데 네. 미국에서 테슬라의 그 점유율 50%곧 깨집니다. 곧 깨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거에 대한 파일을 누가 가져가냐. 네. 사실상 뭐 많이 있죠. 뭐 루시드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가져가긴 하지만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것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뭐 전기차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시장에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포트를 하나 담아두고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네.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것들, 삼성 SDI라든지 많이 네. 눌려 있잖아요. 네. 많이 눌려 있는데 이런 애들 말고 걔네들에게 직접적으로 뭐 납품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 기업을 발굴을 해온 겁니다. 네. 사실상 그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대예요. 1,000억 원대. 1,000억 원대인데 가볍죠. 종목이네요. 가벼운데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이 1,00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요? 미쳤죠. 어마어마한 상태예요. 거의 그러니까 시총만큼. 시총만큼 매년 돈을 벌어요. 네. 물론 조금 삐끗하는 그 연도에는 한 700억 정도 벌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대인데 그런데 시가총액에 거의 근접하는 수치의 돈을 벌고 있는 자, 어디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지금 네. 보면은 어디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좀 보였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괜찮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말 돈 많이 벌고 있고. 그런데 왜 지금 뭐 제가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쪽은 조금 지양을 해라라고 하는 이유가 걔네들은 부각을 받을 대로 다 받아서 애초에 평가 자체가 좀 높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 자체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옆에 있는 그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부각을 못 받았어요. 네. 가는 놈만 가는 그런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고개를 싹 옆에 돌려보니까
와, 이 기업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뭐 PBR 이야기 많이 했었잖아요. 뭐 그 우리나라 기업 밸류 프로젝트 해가지고 PBR 0.1 이하 PBR의 그런 기업들은 그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크게 올라가야 한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의 PBR이 0.2입니다. 0.2. 한마디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어서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채열 전문가님께서 두 가지의 생방송 공략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 방송 공략주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쭉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또 얼어붙어 있었던 이런 전기차 시장의 한파를 좀 녹여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식들이 조금씩 들려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테슬라의 점유율을 현대차, 기아가 조금씩 뺏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2분기에 실적이 반영이 된다면 미국 내 전기차 판매 비중이 50% 선을 밑돌 직전이고요. 그만큼 이제 현대차와 기아에서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으로 체크를 시청자분들께서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폭스바겐에서 리비안에 7조 원 가량의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면서 또 주가가 급등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또 이러한 소식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관련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전기차 캐즘 돌파 직전에 있는 수혜주라고 하니까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시간 20분 안에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에코프로 삼성 SDI의 제품을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데다가 영업이익이 시총만큼 클 정도로 이렇게 계속해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합니다. PBR이 0.2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니까요. 해당 종목 공략을 하신다면 또 해당 종목의 시세가 들어왔을 때 강하게 상승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면서 해당 종목 궁금하시다면 방송 시간 20분 남았습니다. 방송 이 종목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20분 남은 거고요. 우측 하단 QR코드 휴대폰 후면으로 사진 찍듯이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노란톡방에 이렇게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 저는 또 이렇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무엇보다 뭐 저평가되어 있고 또 시총이 그렇게 막 무거운 종목이 그렇죠,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왜 이렇게 시총이 가벼운 종목들이 갈 때 좀 잘 가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상승 나올 때 뭐 10%에서 20%까지도 크게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서 조금 더 궁금해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에코프로나 삼성 SDI 직접적으로 좀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그럼 저희가 어떤 쪽으로 보면 될까요? 뭐 배터리 쪽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전장 부품 쪽으로 봐야 될까요? 배터리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 일단 이 기업이 네. 하고 있는 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원통형 배터리를 주로 만들고요. 네. 팩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원통형 배터리를 다 모아가지고 그거를 뭐 합쳐가지고 팩을 해가지고 자동차를 배터리를 깔잖아요. 네. 그 예전에는 뭐 거기 이제 주유구가 막 들어가가지고 뭐 기름이 휘발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는데 그런 자리에다가 이제 다 배터리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배터리 차지를 하고 있는데 운전자 아래 하단 부분에다가 배터리를 연결을 해가지고 모듈 팩이라는 거를 탁탁탁 만들어서 원통형 배터리 이런 거 만들고 그리고 또 이 기업이 그런 팩뿐만 아니라 뭐 네. ESS 그러니까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ESS 시스템 사업을 같이 영위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2차 전지 사업을 영위하는 네, 그런 네. 기업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글로벌 그린 에너지를 선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이다. 오.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상 전기차 사업만 한다.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좋아하는 게 문어발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은 이쪽 사업이 약간 힘들어지면은 그쪽으로 해가지고 악재들이 다 이제 끼어들면은 그것도 리스크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ESS 시스템 사업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그린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전반적으로 이제 원형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네네.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네, 좋아요. 자, 일단 차트 같은 네. 경우에는 최근에 그 액면 분할하면서 많이 주가가 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음. 이제 원래는 뭐 삼성 SDI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쪽 시장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진행을 하면서도 과거에 많이 올랐었다가 네. 걔네들이 빠지면서 좀 같이 빠졌었죠. 빠지고 난 이후에 또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냐면은 네. 기아차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요새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매물대 소화를 많이 하는 듯 하다가 쭉 빠진 상태인 거죠. 빠진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액면 분할하고 나서 자리를 얘네들이 잘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크게 트이지 않았으면은 저도 이제 끝났겠구나. 이제는 오래 걸리겠다. 다시 이제 한 10,0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다행히 최근에 거래량이 크게 트이면서 윗골이 달고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을 나와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한 9,500원 라인 그 네. 이하에서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간단하게 좀 잡으면은 12,000원까지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잡고 설정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르노에서도 신규 전기차 모델을 출시를 하거든요. 이번에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진행을 하잖아요. 네. 오늘부터죠. 오늘 6월 28일부터 7월 7일까지 부산 모빌리티 쇼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많은 현대차 현대 전기차라든지 기아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는데 이번에 또 르노 쪽에서도 또 좋은 전기차들을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세닉이었나? 뭐 이런 것들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추가적인 모멘텀으로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이렇게만 같이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목표 주가 12,000원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전문가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부터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 종목 전기차 관련주 한번 주목을 해볼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기아에서도 EV3라는 전기차를 사전 예약을 시작했는데 3주 만에 이제 사전 계약 수가 뭐 10,000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상황이고요. 이런 기아차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하반기에 신규로 전기차들을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전기차 시장에 조금 온기가 돌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며칠 전에 이제 기사로 접하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뭐 미국의 전기차 리비안에 폭스바겐에서 7조 원 가량의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2026년까지 이제 하나로 약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해서 합작 회사를 설립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고요. 또 독일 3사 BMW, 아우디, 벤츠 등에서도 초고성능의 전기차를 계속해서 이제 출시를 하려고 도전을 하고 있고 그런 예정이다라는 점들이 전기차 시장에 조금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종목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나 삼성 SDI에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원통형 배터리 2차 전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좀 저가에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매력 포인트가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 이제 2차 전지 사업 하나만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겹테마로 좀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같이 동시에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좀 다방면에서 이슈를 받아서 다양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한 9,64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9,500원 이하에서 좀 매수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12,000원대까지 목표 주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가격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해당 종목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방송 시간 지금 한 20분 남짓 남았는데요. 이 20분 안에 종목명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 얻어가실 수가 있고요. 우측 하단에 방송 중에만 생성되는 QR코드 통해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 카메라로 한 3초간 사진 찍듯이 이렇게 가까이 대주시면 휴대폰 상단에 뜨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지금 9,640원에서 지금 딱 오늘 네.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럼 저희가 시회장에서도 한번 9,500원
이때에서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종목 지금 받아가셔서 시간 외장에서 조금 공략을 해볼 수도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매력적인 종목이라서 네.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사실상 뭐 전기차가 이번 주말에도 네. 그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굉장히 핫하게 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기차 이슈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네. 뭐 그리고 뭐 벤츠뿐만 아니라 뭐 BMW, 아우디, 독일 3사에서도 계속해서 전기차, 초고성능 전기차도 내놓고 있고 이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바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프리미엄 전기차들이 다 출시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기차 시장이 다시 한번 크게 그 뿜어져 나올 것이다. 뭐 에코프로 예전에 야 이거 이러다가 너무 크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뭐 네. 이런 식으로 걱정을 많이 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거의 그 과거의 영광이 조금 아쉽다 할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죠. 그런데 다시금 그런 시장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전기차에 대한 그 긍정적인 호재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고 뭐 넷제로뿐만 아니라 뭐 정부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뭐 지자체에서도 하는 것도 그렇고 그것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그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관세 폭탄 이제 들어가면서 중국 제품, 저렴한 제품들이 바깥으로 못 나옵니다. 네. 미국 쪽으로 시장으로 못 넘어가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그거에 대한 파일을 다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봐도 아 진짜 전기차가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조금 크게 확대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재밌는 것들이 이제 프리미엄뿐만 아니라 저가형까지도 우리나라가 꽉 잡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들 우려하고 걱정했던 그 전기차의 그 캐즘이라고 하죠. 경제용어라고 그 캐즘 구간이라고 아래 중간에 뻥 빠지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 수요 곡선이 이렇게 점점점 올라가다가 푹 빠지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빠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올라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기점이 바로 부산 모빌리티 쇼를 통한 이후에 그 프리미엄 전기차뿐만 아니라 보급형 전기차들이 크게 활성화가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요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아 이제 전기차 배터리 쪽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겠구나.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네.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산 모빌리티 쇼도 주말에 있을 이런 모멘텀들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니까요. 방송 이내에 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이 종목 무엇보다 지금 좀 받아가셔야 되는 이유를 그동안에 또 오채 전문가님께서 보여주셨던 방송 공략주 상승률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올라가는 종목 따라붙는 그런 전문가님 아니시고요. 저가에 있는 종목들 저점 매수를 가능하게 해주시는 그리고 또 조금씩 올라가는 종목들 공략해 주시는 전문가님 아니시고요. 뭐 10%의 상승률부터 20% 크게는 50%까지의 상승률도 보여주셨던 전문가님이시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시장에서 공략해 주셨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기간 안에 강한 상승률을 보여주셨던 그런 종목들을 많이 공략해 주셨던 오채 전문가님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대창 같은 경우에도 50% 가까운 상승률, 이 종목 역시나 뭐 한 달이 안 된 시점에서 50% 가까운 상승률을 이뤄내셨던 그런 전문가님이시고요. MC넥스도 전기차 관련주로 준비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나 또 4월 말에 공략해 주셔서 20%라는 상승률을 보여줄 수 있었던 그러한 수익의 정석 방송 공략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률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해보고 싶고 또 오치열 전문가님 통해서 7월 시장을 좀 나는 든든하게 대비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활용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 전기차 관련주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방송 한 10분 남았는데 이제 전력난 관련주 두 번째 관련주로 좀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 종목 보면서 투자 포인트 이제 전문가님이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대왕고래 테마에 좀 엮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종목이다라는 게 눈에 확 또 들어왔거든요. 이게 또 참 재밌는 네. 게 사실 제가
너무 직접적인 그 테마는 네. 지향을 합니다. 네. 지향을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약간 엮여 있는 듯 하면서도 다른 쪽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있는 그런 예들을 제가 잘 집어오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뭐 흥구석유라든지 뭐 한국석유 또 네. 이제 그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이런 애들이 네. 아주 시원하게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죠. 야, 진짜 시원하게 오르고 이런 것도 보면서 아, 0일 만에 저쪽에 진짜 뭐가 있긴 있나, 지금 네. 어떡하나, 지금 내가 가서 시추를 지금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제가 네. 봤을 때, 아, 그러면은, 아, 이 녀석들 그 후발주자를 내가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들게 되더라고요. 네, 어쩔 네. 수 없이 또 이제 저도 사람인지라 또 이제 자, 계속해서 공략을 해드리는 그런 입장으로서 야, 이 포항 영일만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뭐 다음 주에도 또 그 관련되어 있는 이슈들도 또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를 놓치면 너무 아쉽다. 하지만 일단 1차 기회는 놓쳤습니다. 네. 정확하게 1차 기회는 놓쳤고 그러면 2차 기회가 후발주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이 후발주자들을 내가 반드시 이거 잡아가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포항 영일만의 석유 시추 관련주로 묶여 있는 기업입니다. 관련주로 묶여 있으면 뭐 한국가스공사를 고객사로 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가스공사가 뭐 이제 뭐 한국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옮기고 뭐 하려면은 그 안에 그 관이 필요하잖아요. 이 관. 네. 이 관 같은 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한마디로 이제 좀 플랜트 사업과 같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 건설 쪽으로도 플랜트 사업 쪽으로도 많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고 지금 또 제가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에 네. 그 장마 관련주로 잡아드린 네. 게 있어요. 그 녀석이 이제 이번 주말부터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네. 전국적인 이제 장마가 예상이 맞아요, 된다. 전문가님.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 제가 공략을 잡아준 이후로 아주 약간 올랐거든요. 네. 약간 올랐는데 이제 큰 거 한 방 오지 않을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음. 그 녀석으로도 수익을 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폭염 관련되어 가지고 포항 영일만 시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 전력난 이런 것들과도 같이 딱 이제 수익을 가져간다면은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간불로서 그 멈추지 않겠다. 네.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뭐 이슈들이 뭐 해운 쪽으로 해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해서 제가 뭐 유가라든지 가스라든지 에너지라든지 결과적으로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건데 이 에너지라든지 뭐 유가 그리고 뭐 석유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가스 관이 필요하다. 이 관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일단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살짝 잊고 네. 있었는데 이제 지난주에 그 장마 관련주 공략을 해주셨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주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내일부터죠. 서울에도 장마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내내 이제 비가 온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요 종목도 오늘 이제 방송 지금 한 8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저희 또 오늘 마지막이잖아요. 그럼 오늘 그렇죠. 이 방송 공략주도 지난주에 물론 들어오셨으면 받아가셨겠죠. 그쵸, 근데 그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또 장마 관련주 뭐지 궁금하실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요 종목까지 3개 다 좀 알려주시는 거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들어오시는 분들 네. 제가 장마 관련주 그리고 네. 전기차 관련주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항 영일만 시추 폭염 관련주까지 네.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또 두 번째 공략주로 오늘 또 포항의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 수혜주 준비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또 후발주자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공략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또 장마 관련주까지 오늘 한번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방송 진짜 7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 휴대폰 기본 카메라 후면으로 우측 하단 QR코드 스캔하시면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이 가지고 오신 공략주 3가지 종목 모두 다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영일만 석유 시추 관련주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들어가는 게 맞냐. 왜냐하면 이제 지난주에 첫 전략 회의를 하면서 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다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또 앞으로 남은 모멘텀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올해 연말을 준비해서 이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이런 시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요. 본격적인 이제 실제 탐사나 상업적인 시추가 시작되기 전에 또 한 번 움직여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인 것 같습니다. 대한고래 테마 내에서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은 종목 나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 QR코드 빠르게 찍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또 노란톡방 안에 공략주 궁금하다 이렇게 막 반응을 남겨주고 계시거든요. 역시나 요새 그 네. 핫한 테마죠. 핫한 그 영일만 시추 이거 이야기하면은 많이들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요? 정말. 왜냐하면은 네. 그 한국가스공사의 잘 안 움직이는 녀석이거든요. 네, 네. 잘 안 움직이는 녀석이 한 2배 이렇게 올라간 거 보고 야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 후발주자로 네. 제가 봤을 때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다. 한국가스공사가 야 진짜 아름다운 차트로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드는 거지만 뭐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같이 봐야 되는데 중간에 거래량이 텅 빈 거는 단일가 거래를 진행한 겁니다. 갑자기 급등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그 이후로 조금씩 거래량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것 자체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긍정적이진 않아요. 아. 거래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네.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크다. 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거래량이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의 수급이 다른 쪽으로 다 흩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거래량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한국가스공사 다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네.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제 관련되어 있는 후발주자 녀석들이 가져갈 것이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한국가스공사라든지 다른 좋은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기업들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그 기업들에게 납품을 할 수 있는 모든 네네. 기업들에게 강관을 납품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잡아가는 게 가장 좋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뭐 테슬라랑 현대기아차랑 싸우면 당연히 테슬라가 이기겠지만 요새 많이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슬라랑 현대기아차 모두에게 납품을 하는 무언가를 만드는 그 기업이 가장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이 그 많은 그 가스 관련 네. 뭐 아래 가스관이라든지 플랜트를 만드는 그런 네네. 기업들에게 강관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다. 네. 어마어마합니다. 이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다 해가지고 에너지 기업의 수혜가 크게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 강관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주 고객사가 다 에너지 기업입니다. 다 에너지 기업, 가스관 만들고 석유관 만들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AI 붐으로 인한 전력난 네. 계속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강관 기업들이 큰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이 기업도 돈을 굉장히 잘 벌고 있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일부에서 말씀드린 그 시가총액 한 1,000억 정도 네. 된다. 가벼운 종목. 그게 일부 종목이 아니라 2부 종목입니다. 제가 잠깐 헷갈렸습니다. 네. 일부 종목 시가총액이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근데 영업이익이 한 500억, 400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야말로 시가총액이 한 1,000억 원 정도 되고 영업이익,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이 한 700억에서 800억 그리고 많게 찍힐 때는 1,000억 가까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그런 기업이다. 일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종목이 이제 영업이익이 잘 나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 이제 이부 종목이 실적도 잘 내고 있고 저평가 상태에다가 그리고 시총도 작은 그 그렇죠, 종목이었다. 일부 네. 종목도 돈을 잘 벌어요. 네네. 돈을 잘 벌지만 네. 제가 깜빡했습니다. 이거 네. 헷갈렸습니다. 아 헷갈릴 근데 수 있죠. 뭐 두 가지 종목 다 받아가셔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선택하시는 건 시청자분들의 몫이니까요. 일단 1차 맞아요.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관련주 전문가님께서 공략을 해주셨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인데 또
포항의 영일만 관련해서 이제 석유 시추와 관련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 시총이 또 워낙 가볍기 때문에 좀 움직여줄 때 시세가 들어와 줄 때 좀 크게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포인트까지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종목뿐만 아니라 이제 본격적인 전국의 장마철을 앞두고 장마 관련주까지 전문가님께서 총 3가지의 종목 공략을 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 활용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정확한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또 수익의 정석 약 1년간 오치어 전문가님과 함께 달려오면서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네, 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 수익의 정석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끝까지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